아니,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였어요? 대장학문외과 전문의가 환자 차트를 보며 놀란 표정으로 한 말입니다. 50대 남성 환자는 6개월 동안 항문 통증을 그저 치질이라 생각하고 방치했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항문 주변 조직이 광범위하게 괴사된 상태였고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하루만 더 미뤘다면 폐혈증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환자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항문 통증의 90% 이상은 치질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문 통증은 단순한 치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서울대병원 대장학문외과 연구에 따르면 항문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 중 단 32%만이 실제로 치질이 원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회음부 농양, 항문 누공, 항문 괄약근, 경련, 항문 균열 등 다양한 원인이었고 이 중 일부는 조기 발견하지 못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항문 통증을 부끄러워서 평균 7.3개월이나 방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 2주만 지연해도 간단한 약물 치료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항문 통증의 진짜 원인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영상 중반에 소개할 3분 자가진단법은 병원 방문이 필요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말하기 어려운 항문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을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생명을 구하는 귀중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항문 통증에 숨겨진 진실을 공개합니다. 항문 통증의 진짜 원인들. 항문 통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바로 치질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문 균열입니다. 항문 균열은 항문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전체 항문 통증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항문 균열은 항문관의 안쪽 피부가 찢어진 상태로 대변 배출 시 심한 통증과 소량의 선홍색 출혈이 특징입니다. 주요 원인은 딱딱한 대변으로 인한 항문 조직 손상, 만성 설사, 긴장된 항문 괄약근 등입니다. 특히 항문 괄약근이 지나치게 긴장되면 혈류가 감소하여 자연 치유가 지연됩니다. 두 번째, 항문 농양입니다. 항문 농양은 항문 주변 조직에 형성된 고름 주머니로 갑작스러운 심한 통증, 부종, 발열이 특징입니다. 항문 통증 환자의 약 15에서 20%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항문샘의 감염으로 시작되며 치료하지 않으면 주변 조직으로 감염이 퍼져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문 농양은 단순한 약물 치료로는 해결되지 않고 절개 및 배농 수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항문 누공입니다. 항문 누공은 항문관에서 피부 표면까지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관으로 농양이 자연적으로 터진 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분비물, 불편감, 간헐적 통증이 특징이며 항문 통증의 10에서 15%를 차지합니다. 한번 형성된 누공은 자연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크론병 환자의 경우 누공 발생 위험이 더 높습니다. 네 번째, 항문 괄약근 경련입니다. 항문 괄약근 경련은 항문 주변 근육의 갑작스러운 경련으로 인한 심한 통증으로 밤중에 자주 발생하며 수초에서 수분간 지속됩니다. 항문 통증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스트레스, 변비, 과도한 항문 자극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대부분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다섯 번째, 회음부 피부염입니다. 회음부 피부염은 항문 주변 피부의 염증 상태로 가려움, 자결감, 통증이 특징입니다. 항문 통증의 약 8에서 10%를 차지합니다. 과도한 청결 관리, 알레르기 반응, 진균 감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원인에 따라 항진균제, 스테로이드 크림 등으로 치료합니다. 여섯 번째, 치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치질이라 부르는 치액은 항문 주변의 정맥이 확장되어 생기는 상태로 항문 통증의 약 30에서 35%를 차지합니다. 통증보다는 출혈, 덩어리감, 불편감이 주된 증상입니다. 만성 변비, 과도한 힘주기, 임신, 비만 등이 주요 위험 요인이며 심각도에 따라 약물 치료부터 수술까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항문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며 각각 다른 치료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치질이라고 자가 진단하여 방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항문 통증의 위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항문 통증을 가볍게 여겨 심각한 상황에 처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의학적으로 검증된 실제 환자 경험에 기반합니다. 첫 번째 사례, 항문 농양을 치질로 오인한 45세 남성. 서울에 사는 45세 김모 씨는 2주간 항문 통증이 있었지만 흔한 치질이라 생각하고 약국에서 구입한 치질약을 바르며 지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38도 이상의 발열이 지속되자 병원을 찾았고 항문 주변에 큰 농양이 형성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긴급 수술로 농양을 제거했지만
회복에 6주 이상이 소요되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의사는 초기에 내원했다면 간단한 절개 및 배농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만성 항문 균열로 고통받은 35세 여성입니다. 부산의 35세 이모 씨는 배변 시 심한 통증과 소량의 출혈을 1년 넘게 경험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경미한 치질이라 자가 진단하고 좌욕과 연고로 대처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만성 항문 균열 진단을 받았고 이미 괄약근이 경직되어 수술적 치료 중 하나인 괄약근 절개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초기에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았다면 수술 없이도 회복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위험한 회음부 농양으로 발전한 65세 남성입니다. 대전의 65세 박모 씨는 당뇨병 환자로 항문 주변 통증을 느꼈지만 수치심에 병원 방문을 미루었습니다. 2개월 후 심한 통증과 고열로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이미 광범위한 회음부 농양으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져 광범위한 괴사 조직 제거 수술을 받았고 회복에 3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담당 의사는 초기에 발견했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항문 통증을 단순히 치질로 판단하고 적절한 의학적 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당뇨병, 면역 억제 상태, 고령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문 통증 3분 자가진단법을 알아보시죠. 항문 통증이 있을 때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3분 자가진단법을 소개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1. 통증의 특성.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 특히 배변 시 심해지나요? 항문 균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이고 욱신거리는 통증, 앉기 어려운가요? 항문 농양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기적으로 극심한 통증이 있다가 사라지나요? 항문 괄약근 경련 가능성이 있습니다. 둔하고 무거운 통증이 지속되나요? 치액일 수 있습니다. 다음 동반 증상입니다.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나요? 즉시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항문 주변이 부어오르고 만지면 아픈가요? 농양 가능성으로 역시 즉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선홍색 출혈이 소량 있나요? 항문 균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분비물이 있나요? 항문 누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위험 요인입니다. 당뇨병, 면역 억제제 복용, 최근 항생제 장기 복용 중인가요? 즉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은 적이 있나요? 합병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항문 수술을 받았나요? 수술 후 합병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는 심한 통증과 함께 발열이 있는 경우, 항문 주변이 심하게 부어오르거나 발적이 있는 경우, 통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대변에 다량의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 항문 통증과 함께 소변을 보기 어렵거나 전신 쇠약감이 있는 경우. 이 자가진단법은 참고용이며 지속적인 항문 통증이 있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40세 이상이라면 대장학문외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대장암과 같은 더 심각한 질환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항문 통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을 살펴보시죠. 항문 통증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대장학문외과 전문의들이 권장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1. 식이 조절. 식이 조절은 항문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최소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세요. 식이 섬유 섭취 늘리기. 채소, 과일, 통곡물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항문 손상을 줄입니다. 매운 음식과 알코올 제한. 이들은 배변 시 자극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불규칙한 식습관은 변비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올바른 배변 습관. 잘못된 배변 습관은 항문 문제의 주요 원인입니다. 변이를 느끼면 미루지 말고 즉시 화장실에 가세요. 화장실에서 5분 이상 앉아있지 마세요. 과도하게 힘을 주지 마세요. 복부에 자연스러운 압력만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화장지를 사용하고 가능하면 물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3. 적절한 위생관리. 위생관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과도한 세정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항문 부위는 하루 1에서 2회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으세요. 강한 비누나 향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세요. 씻은 후에는 부드럽게 두드려 말리거나 헤어드라이어를 낮은 온도로 사용하세요. 꽉 끼는 속옷보다는 면, 소재의 여유 있는 속옷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 정기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장 활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는 항문 건강에 좋은 운동입니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은 항문 괄약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장 기능과 항문 괄약근 긴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와 같은 릴렉스 기법을 실천하세요.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세요. 이러한 생활 습관을 일상에 적용하면 대부분의 항문 통증을 예방하고 이미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2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나 출혈, 분비물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세요. 효과적인 가정치료법과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경미한 항문 통증의 경우 병원 방문 전이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단, 이러한 가정치료법은 심각한 상태인 농양, 심한 출혈 등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첫 번째, 좌욕입니다. 좌욕은 항문 통증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가정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37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을 골반 높이까지 채운 욕조에 10에서 15분간 앉습니다. 하루 2에서 3회, 특히 배변 후에 실시하면 효과적입니다. 에솜 소금을 절반 정도 물에 녹여 사용하면 항염 효과가 증가합니다. 좌욕 후에는 항문 부위를 부드럽게 말리세요. 두 번째, 냉찜질과 열찜질입니다. 상황에 따라 냉찜질과 열찜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성 통증이나 부종의 경우 얼음팩을 수건으로 감싸 15에서 20분간 됩니다. 단,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만성 통증이나 불편감,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사용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3에서 4회 실시할 수 있으며 피부 자극을 피하기 위해 20분 이상은 지속하지 않습니다. 3. 항문 통증 완화를 위한 식품, 식이 조절 역시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요구르트, 케피어와 같은 발효식품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사과, 귀리, 당근 등은 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음식, 베리류, 체리, 감귤류는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연어, 호두, 아마씨는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다음, 자연치료제와 주의사항입니다. 일부 자연치료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용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로에베라, 경미한 항문 균열에 진정 효과가 있지만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이 확인됩니다. 위치하젤, 항문 통증과 가려움 완화에 도움이 되나 알코올 함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코넛 오일, 자연 항균 효과가 있으나 항문 안쪽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라벤더, 티트리 등의 에센셜 오일, 항염 효과가 있으나 반드시 희석하여 사용하세요. 끝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스테로이드 크림을 2주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강한 마늘이나 양파 성분이 포함된 민간요법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항문 내부에 직접 약물이나 물질을 주입하지 마세요. 항문 출혈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심해지면 즉시 가정치료를 중단하고 의사를 찾으세요. 가정치료법은 전문 의료의 대체가 아닌 보조수단임을 기억하세요.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항문 건강을 위한 메시지를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문 통증의 진짜 원인과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항문 통증은 단순히 치질이라고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항문 통증을 방치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항문 질환은 빠르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점은 항문 통증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태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열, 심한 통증, 부종, 출혈이 동반된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유용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정보는 전문가의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항문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세요. 생활건강 연구소 포비코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